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에 빨대를 꽂아서 쪽쪽 빨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빨대 영생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소개부터 하고 진행할 텐데요. 요 밑에 교재가 있죠. 이 교재는 뭐 광고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책은 직접 제 돈 주고 사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스스로 공부를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강의 교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로 제가 이 책이 좋아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이게 사람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서영조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책인데 제가 왜 이 책을 했냐면 영어 회화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하면 그 문법이라든지 언어의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어학 공부를 하는데 최고 효율적이고 시간이 단축되는 방법은 많은 패턴을 익히는 겁니다. 그 말이라는 게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어 책은 그 부피도 적당하고 너무 두꺼우면 여러분들이 또 따라오기도 힘들고 또 지겨우니까 부피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패턴을 가지고 여러 예문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골랐고요.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은 그 패턴은 그대로 따라하되 제가 이 문장 아니 내용은 그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무서운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제가 문장을 똑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 또 지나치게 이게 예문을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문장 수를 발췌해서 제가 수정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가급적이면 꼭 사셔서 이 책을 가지고 제 수업을 따라오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아니면 노트를 장만하셔서 제가 이렇게 올려놓는 이 화면을 중간중간에 그 정지하셔서 필기를 하십시오. 필기를 해서 꼭 복습을 하고 따라오셔야 여러분들께 된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책을 사셔서 제 수업을 따라오면서 이 책을 보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망의 1형식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 책도 이제 5형식을 가지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5형식이라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영국의 언어학자의 어니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티 어니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긴냐. 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어우, 이 아저씨 눈 봐. 이거, 어우, 아저씨. 무섭게 생겼네. 이 어니언스라는 사람이 이 처음에 이제 영어 논문으로서 오형식을 발표를 했어요. 영국에서. 근데 이제 이 제안한 걸 이제 이후에 일본 학자인 호소에 이즈키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약간 변형을 거쳐가지고 일본화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오형식이 영어 문장을 하는 데서 이제 텍스트처럼 사용되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게 영어가 오형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를 오형식이고 교과서가 지금 오형식이기 때문에 오형식을 하는 거지 실제로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저 어니언스의 오형식이 쓴 당초의 논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본 사람도 별로 없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뭐, 어쨌거나, 그렇게나 말기나.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책이 아니죠. 이 사람 논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게 돼가지고, 동시대에 많은 학자들도 비슷한 논문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 호피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이 사람은 오형식 대신에 25형식 80개 유형을 주장했어요. 씨, 5형식도 못해 죽겠는데, 25형식 80개 유형은 뭐야? 씨, 와, 이거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이거 5형식을 훨씬 세분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런 걸 소개한 책도 있는데, 그 책이 시중에도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
그리고 책이 너무 두껍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장 우리가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저 오형식에 대해서는요. 원어민들 영문법 석에서는 이걸 안 쓰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그 유명한 그 그래머 뉴스 있죠? 그거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거 보세요. 오형식이 있는가? 그거 오형식 없어요. 그런 거. 그렇게 말기나 일단 우리는 오형식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오형식을 가지고 수업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영어의 형식은 모든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해서 주어 동사로 끝납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적용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형식은 주어 동사로 끝나죠. 그죠? 주어 동사로 끝나버려요.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일형식인데 가장 간단한 일형식이지만 이것도 복잡하게 만들면 무한정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형식 문장을 제대로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1형식이다, 이게 2형식이다, 3형식이다 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장 형식은 별로 안 중요해요. 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책에서 문장 적어 놔놓고 이거 몇 형식이냐 물어보고 모르면 때리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미친놈 아이가 그거. 어,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게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동사의 쓰임이 중요한 겁니다. 보면 영어 문장에 주어 동사로 이제 영어 문장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어가 되는 걸 우리가 주어를 헤드라 그럽니다. 대가리. 문장의 머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헤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동사가 오죠. 주어 동사. 동사가 오는데 이 동사 뒤에 붙는 거는 동사의 형식에 의해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의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형식은 주어 동사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명사에 따라서 형용사 부사가 붙는 거고요. 부사구나 부사절이 붙는 겁니다. 형용사절이 붙고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거는 동사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동사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지 동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영어는 계속 헤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해서 주어 동사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은 무조건 이 주어 동사, 영어 문장, 잉글리시 센텐스는 SV, 주어 동사다. 이거를 무조건 화두로 생각하고 머릿속에 꼭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어는 계속 흩갈리게 돼 있고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형식의 유형, 패턴 유형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패턴 유형을 4개의 유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어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비동사, 그 다음 there is, there라 구문, 그 다음에 there 일반 동사 주어 구문. 일단 삼유형, 사유형은 놔두고요. 1유형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어 동사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동사와 비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형적인 일형식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일형식은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나버리는 것이 문장의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장은 이렇게 하면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사나 부사구가 붙어요. 근데 오형식 문장에서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사는 문장 형식에 전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형식들은 부사가 역할을 합니다. 부사 보호라는 개념으로 역할을 하는데 다음에 이것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오형식 문형에서는 부사는 문장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냥 부수적으로 떨거지처럼 들어붙는 수식어다. 수식어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어 동사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어 동사라고 해서 두 단어만 딱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장은. 자, 여기 단어가 지금 몇 단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어가 됐죠. 자, 우리가 문장이 뜨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주어 동사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주어 동사부터. 그럼 주어가 뭐가 오죠? 맨 앞에 오는 명사가 주어죠. 그러면 뭐가 주어가 되겠죠? about이 주어고 be이 동사인가? 뒤진다 진짜. 이라는 사람 없을 것 같죠? 있어. 내 본 적 있어. 여기서 about은 부사입니다. 부사고 back 그럼 카가 나왔으니까 카가 주어인가? 그럼 뒤에 액시던트는 뭐지? 명사와 명사가 두 개가 나왔네. 이럴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명사는 형용사입니다. 여기 백도 형용사고요. 그러면 이 about은 뭐죠? 이 about은 부사입니다. 문장 전체를. 부사는 그 역할을 못하는 대신에 문장 안에, 문장의 위치가 자유롭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떨거지 같은 거 잘 모르겠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제가 갈로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형용사가 될 거고요. 요게 주어가 되겠죠, 사실상. 요게 헤드가 됩니다. 그럼 동사는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동사죠. 이 보기 동사같이 생겼죠. ed가 붙으면서 과거형. 그래서 이 뒤에 나오면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이 문장을 뜻을 더 내용을 보충해주는 서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모르면 제가 괄로 치라고 그랬죠. 괄로 치서 빼내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죠? 이것도 형용사는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괄로 쳐서 내봅시다. 그럼 뭐가 남죠? 이 두 단어만 남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로. 그래서 about 약 100대의 차 사고가 그 이 도시에서 어저께 발생했다라고 되는 문장입니다. 동사는 서술어기 때문에 우리말은 서술어가 항상 제일 뒤에 나오죠. 영어는 그 직설적인 언어입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게 단도직입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중요한 주어 동사가 앞에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주어 동사 구조를 가지고요. 우리말은 영어에 비해서는 덜좀 직설적이죠. 우리는 좀 두루뭉실하고 한국말 자체가 좀 추상적인 개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문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그 동사를 제일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 명사의 역할은 지난 시간에 말했죠.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명사가 뜨면 주목, 보, 주목, 보, 그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시던트가 보면 액시던트가 명사죠, 그죠? 이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다는 거 꼭 이거 계속 반복할 겁니다.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서 명사가 떴다 이러면 이 명사 문법 문제는요, 뻔해요. 명사 문법 문제는 명사에서 확인할 사항이라고 제가 요 적어놨는데 뭘 확인해야 되냐면 무선의 격을 확인해야 됩니다. 격이 뭐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게 격이죠. 주어 자리에 오는 걸 뭐라 그러죠? 주격이라 그럽니다.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걸 목적격이라 그러고요. 소유격은 그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두고 이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주격 대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우리 일반 명사 같은 경우는 격이 없지만 대명사 같은 경우는 격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his나 him 이런 게 주어 자리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줄 꺼져 있고 문법 문제 나오면 그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문제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칭이에요.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인칭에 따라서요. 이 동사의 수가 결정이 돼요. 이게 여기서 보면 accident가 복수로 돼 있는데 이게 만일 단수고요. 이게 현재형이다 치면요. 이 뒤에 뭐가 와야 되죠? s가 와야 되죠. 3인칭 단수의 동사의 현재형에는 뒤에 s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인칭은 뭐가 있죠?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죠. 4인칭 이런 건 없어. 3인칭까지 뿐이야. 그러면 1인칭은 뭐죠? 내가 1인칭이죠. 2인칭은
네가 2인칭이지. 3인칭은 니도 알고 나도 알면 그게 3인칭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1인칭은 내, 니, 그 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빠져, 뭐 제3자는 빠져 이러죠. 거기서 당사자란 말은 나와 너 1인칭과 2인칭을 이야기하는 거고 3인칭은 그 외에 뭐 3인칭 다 빠져 하는 거 제3자는 빠져 이라죠. 그죠? 그걸 3인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명사가 나오면요.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수면 s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명사에서 여러분이 이게 나오면 항상 격, 인칭, 수를 명심하고 따지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여러분이 어 명사 나왔다, 주어 나왔다, 격이 뭐지, 인칭이 뭐지, 단수지, 복수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그 계속 잠재의식 속에서 연습을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문제도 풀고 독해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용법을 우리가 전명구라고 줄여서 전명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두 개 이상인 걸 구라 그러죠. 그죠? 주어 동사가 포함된 건 절이라 그리고, 완전한 문장을 절이라 그리고, 절이 아니고, 단어가 두 개 이상 되는 걸 구라고 그럽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단어가 하나, 둘, 세 개가 쓰였죠. 그래서 이거는 그 대신 주어 동사는 아니죠. 그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그래서 이걸 구라고 하는 거예요. 구.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는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형부 역할을 합니다. 형부, 그렇죠. 형용사부와 부사구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떨 때 형용사고, 어떨 때 부사일까요? 형용사구일 때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직접 꾸며요.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형용사구예요. 부사는요, 그 외엔 다 부사야. 부사의 용법을 외우는 놈이 제일 바보야. 왜? 부사는 다 부사라니까 명사, 형용사 빼고는 다 부사야. 그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사용법은 굳이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무작배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사를 쓰는 이 순서에 질서가 있을 거잖아요. 질서가 웨스트데이를 예스트데이를 앞에 쓰고 인디시티를 뒤에 써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뭘 하느냐 하면 문장에서의 부사의 위치의 순서도 영어에서는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장, 방, 시라고 여러분은 익히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장, 방, 시.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바로 장소, 방법, 시간 순으로 부사도 순서를 정한다는 겁니다. 장소, 방법, 시간. 여기 장소 나왔죠? In this city. 그 다음에 시간 나왔죠. 그래서 보통 방법은 그런 뭐죠? 방법은 장소하고 시간 외에 그냥 다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장소가 앞에 나오고 시간이 항상 맨 뒤에 나온다. 여러분이 부사를 쓸 때는 부사 하나만 쓸 때는 모르지만 부사구를 여러 개를 써야 될 경우에는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이 맨 뒤에 나오는구나. 이런 순서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학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무질서하지 않아요. 그 무질서하지 않고 그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게 문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말을 쓰는 방법이에요. 문법은. 그래서 문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문장 떴다 주어 동사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enlist는 뭡니까? enlist. 이거 모르겠으면 갈로 치는 거야. 적어도라는 부사입니다. 헌드레드가 나왔고요. 전사 플러스 명사 나왔네. 밀리언즈 전사 플러스 명사 나왔어. 뭐 또 나왔네. 전사 플러스 명사가 또 가면 갈로 치는 거야. 또 나왔어요. 그리고 리브가 나왔고요. 전사 플러스 명사가 또 나왔어. 이게 또 갈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남죠? 헌드레즈 리브가 남죠. 요거는 헌드레즈니까 복수니까 뭐예요? 리브라는 형사가 이고 s가 안 붙고 그냥 리브라는 원형이 온 거죠. 그러면 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는 뭐냐? 이게 방금 말했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수백 개라는 거예요. 밀리언즈가 있네? 그러면 수백만 개, 수억 개죠, 수억 개.
요 밀리언즈는 헌드레드를 꾸미고요. 이 애니멀즈는 밀리언즈를 꾸밉니다. 그래서 수억 개의 수억 마리의 동물들이란 뜻이죠. 수억 마리의 동물들이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 장소. in the earth라고 하는 거죠. 장소 부사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문장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고요.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을 보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이 떴을 때 여러분은 굳이 이걸 처음에는 연필로 전사 플러스 명사, 전사 플러스 명사를 체크하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 쌓아지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눈으로 갈로가 쳐집니다. 그러면서 아, 이 전면구, 전면구 이러면서 그 문장이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문장 더 해보겠습니다. A lot of people. 이 a lot of가 뭐죠? 그러면 이것도 부사인가? 아니죠. a lot of는 형용사죠. people을 꾸미는 형용사입니다. A lot of people. 요거는 요 전사 플러스 a lot 뭐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a lot of라는 자체가 형용사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a lot of 자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a lot of를 그냥 이렇게 치는 겁니다. 야, around the world 또 뭐가 나왔다. around 전치사다 그죠? around the world 세계 전 세계에 걸쳐서 believe 믿다라는 동사가 나왔죠. in 또 나왔습니다. 전사 플러스 명사. 전사 플러스 명사 뭐 전부 똑같이 칩시다. 이렇게 쳐버리면 결국 people과 believe가 남죠. people은 독소구성 때문에 이게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요거 people을 꾸미는 건 요 around the world라는 이거 전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구죠. 형용사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죠. 뭘 믿죠? 이 believe라는 동사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 지금 believe in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believe와 believe in은 저 용법이 다릅니다. believe는 타동사로서, 그냥 believe는 타동사로서 뒤에서 목적어가 오지만요. 요 believe는 지금 현재 그 자동사로 뒤에서 in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고 할 때는요, believe i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너 믿어 I believe you 할 때는 타동사로서 believe가 이게 타동사로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용법에 따라서 문장이 어떻게 확장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동사일 때는 in이 오면 안 되죠. 요 in이 올 때는 그럼 어떤 경우냐? 아까 말했듯이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신이 존재한다든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뜻으로 believe in이 사실은 하나의 문장 하나의 동사구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believe in이라고 이렇게 존재를 할 때는 believe in이라고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문장을 이해하실 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는 뭐죠? 무슨 이상한 말이 나왔다, 그죠? 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고유명사.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이탈리아 예술가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stayed, 머물렀다는 거죠. 어디에? in 피렌체에. 또 장소의 부사가 나왔죠. 이게 피렌체입니다. 피렌체. 피렌체.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나왔죠. 시간의, 시간 동안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for죠, 그죠? 그래서 time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for a long time.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피렌체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겠고요. 동사는 stayed가 되는 겁니다. 과거형 시제죠. 동사가 나오면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은 동사가 떴을 때 동사가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단수인지 복수인지 아까 3인칭 단수에서 S 붙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제입니다. 시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 문법 중에 하나가 시제죠. 제가 시제도 나중에 이제 다 다루어 드릴 텐데, 항상 동사가 뜨면, 아까 명사가 뜨면
주목보를 따지듯이 동사가 오면 수시제를 따져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수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문장 한번 볼까요? huge sculpture stands in front of the building. 제 발음을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발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나쁘다는 말도 안 합니다. 어, 그러나 저는 저 원어민처럼 발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 원어민처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살고 계시면 그런 분들한테 배우고 저한테는 그냥 문법이나 이런 거 배우세요. 예, 저한테 발음 구리다고 태클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종입니다. 토종으로 그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래 공부하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발음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huge 이게 형용사죠. 이거는 부정관사고요. 그 다음에 sculpture 이게 주어죠. 사실은 이 전체가 주어인데 우리는 일단 명사만 가지고 따지고 보니까 이게 헤드죠. stands 이게 3인칭 이게 지금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tands라는 s가 왔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시제란 격수 인칭을 따지라 그랬죠. 3인칭이죠. 3인칭 단수죠. 그래서 stands라는 s가 왔습니다. in front of, in front of도 부사구죠.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in front of 뭐죠? 빌딩 앞에다는 뜻이죠. 근데 in front of를 그냥 전체로 하나로 외우세요. 어디 어디 앞에 이런 뜻이죠. 빌딩 앞에 in front of가 이제 이 전체가 이제 전치사구로 in front of the building이라서 of the building이 of의 목적으로 왔죠. 그래서 이 전체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입니다. in 따지고 front of of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in front of 같은 거는 하나로 구로 전치사 구로 외우세요. 그 빌딩 앞에 큰 조각상이 서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로 이런 식 문장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문장 하나 오늘 패턴 1의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 campaign 주어 동사 succeeded 이거 뭐 ed 붙은 거 보니까 동사 같죠, 그죠? The campaign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캠페인이고 그 운동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선거운동을 저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그 선거운동이 성공했단 말이죠. 어디에? 라이징 이거 동사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awareness가 나와서 이건 뭐지? 예,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거 왜지? 뭐 할 거 없어. 뭐 할 거 없잖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치면 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치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 대중의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성공했다는 뜻이죠. 이건 또 이 awareness를 수식하는 게 이겁니다. 프레지던셜 일렉션은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에 대한 요게 요 awareness를 꾸미죠. 이게 awareness를 꾸밉니다. 뀨 뿅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뀨 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없어지노. 그래서 이 프레지던셜 일렉션이 awareness를 꾸미는 거죠.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형용사 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부사구입니다. 요거는 awareness로 꾸미니까 형용사 구지만 요거는 succeed로 꾸미는 말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단 말이죠. 부사. succeed in이 어디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해석하자면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대중의 그 인식을 끌어올리는데 그 캠페인이 성공했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저 일형식 문장 보는 법을 배웠는데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도 배웠고 부사의 위치도 배웠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장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는 반복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이거는 습관처럼 무의식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보고요.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렇지 않았다면 그래도 눌러!